안녕하세요. 일치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길 바랬던 제피의 배당금이 이번 달에도 더 적게 지급되면서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배당금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피 너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 올해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군데군데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9월의 배당금은 어느 정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9월의 배당금을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피에 투자를 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피의 투자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피의 투자 아이디어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피의 9월 배당금을 예상하기에 앞서서 제피의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피 배당금의 원천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제피에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당금이 나오고 이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피에서 기업을 선별하는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변동성이거든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별하고요. 배당금을 기준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기준으로 선별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제피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편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배당금은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콜옵션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옵션을 얼마나 비싸게 매도하는지, 그리고 콜옵션을 얼마나 많이 매도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된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콜옵션을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파는 양이 적다면 전체 배당금 지급 규모가 작을 것이고요. 콜옵션을 일정하게 판다면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피의 9월 배당금을 예상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콜옵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그리고 콜옵션 매도 수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두 가지를 가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지 이걸 먼저 알아볼 텐데요. 콜옵션의 프리미엄과 가장 연관이 깊은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변동성이 높을 때 콜옵션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콜옵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콜옵션은 특정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보통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을 때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일정한 상황이라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겠죠? 따라서 굳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콜옵션을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작을 때 콜옵션 프리미엄은 작아지고요. 변동성이 클 때는 프리미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빅스 지수는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저 수준이었고요.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당금이 적다고 하지 않고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프리미엄이 낮더라도 매도 수량이 많다면 배당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가 8월 들어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에 있어요. 따라서 제피의 배당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제피의 배당금과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월의 빅스 지수의 월별 평균을 그래프로 넣었습니다. 가로축이 빅스 지수의 평균이고요. 세로축이 지급된 제피의 배당금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빅스 지수가 클수록 배당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이 이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빅스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었던 때가 있었고요. 반대로 빅스 지수가 꽤 높은 수준인데도 배당금이 적게 지급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배당금이 콜옵션의 프리미엄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얼마나 많이 매도하는지, 이 수량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수량에는 주가 성과가 꽤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빅스 지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대체로 비슷한 가격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의 크기는 모두 다른데요. 이 배당금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주가 성과였습니다. 대체로 주가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했고요. 주가 성과가 좋을 때는 배당금이 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양을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주고, 주가 성과가 괜찮으면 굳이 콜옵션 매도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콜옵션을 많이 팔아버리면 주가 상승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고요. 주가 성과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배당 수익을 많이 챙겨서 주가 하락을 보완하는 것이죠. 작년에 그래서 제피가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가 성과에 맞춰 매도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피를 설계한 펀드 매니저의 제피 운용 철학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상승과 수입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 투자에 대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실제로 극대화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감수하거나 고객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투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상품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은 배당금을 줘서 인기가 많았던 제피가 올해 그렇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펀드 매니저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피는 주가 상승만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요. 배당금만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균형 잡힌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상승기에는 주가 성과를, 주가 하락기에는 배당 수익을, 시기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현재의 전략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제피의 9월 배당금은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될까요?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지역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스 지수는 지난달 말에 13포인트 후반이었던 것이 16.4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피의 성과도 마이너스 1.34% 하락인데요.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만한 요인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9월 배당금은 0.36달러에서 0.4달러 내외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는 이번 달에 지급된 0.2904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건 대체적인 경향성을 바탕으로 예상한 내용이고요. 제피의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콜옵션을 얼마나 매도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제피의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제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정확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제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피의 투자 목표와 투자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올해 배당금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제피의 투자 컨셉이 작년 하락기에 배당금을 많이 지급해서 그렇지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인 ETF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요. 제피는 처음부터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두 개의 이익을 합친 토탈 리턴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것을 펀드 매니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산 배분을 통해 주가 성과의 편차를 줄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함께 보유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제피는 배당금을 조절을 해서 전체 성과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지만 변동성이 큰 투자는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더 뛰어난 알파를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변동성을 조절하면서 일관된 성과를 목표로 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나쁜 상품은 없고요. 내가 잘 모르거나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우측의 마펜트 클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